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핸드폰을 도난당했습니다. 제 거는 아니고 저희 계속 얘기가 나오는 동료분 핸드폰인데,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저희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독일, 한국 무슨 친선 협회 같은 게 있었어요. 거기서 하는 탄뎀이라고 언어 교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. 그래서 와, 독일 사람인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. 가는 길에도 좀 이슈가 있었고 오는 길에도 이슈가 있었는데, 가는 길에는 일단 열차를 한 2-3시간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. 열차 타고 이렇게 열심히 뜨개질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뭐를 점검을 해야 된대요.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더니 멈추고 누가 봐도 관리하는 사람 같은 분들이 한 2-3명 오더니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. 왜 싸우지? 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경찰을 부른다는 것 같아. 경찰을?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나 잡혀 있어야 하는 거지? 다음 역에서 경찰이 왔어요. 그리고 여차저차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누가 열차 안에서 뭘 폈대요. 그게 담배인지 마약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뭘 폈대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잡혀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. 흔한 일은 아니래요. 그러고 오는 길에는 이제 저희가 가는 것도 한 2-3시간 걸렸지? 가서 한 2-3시간 동안 독일어랑 한국어랑 영어를 막 섞어서 썼잖아요. 그리고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꽤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 상태였어요.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이러고 거의 축 처져서 왔고, 그러고 저희 집 근처의 기차역 말고 조금 떨어진 기차역에서 내렸어요. 근데 거기도 저희가 맨날 가는 바노프에서 내려서 다음 열차 타기까지 한 1시간이 남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간단히 뭘 먹기로 했어요. 그 전에 화장실을 잠깐 들리자 해서 바노프에 있는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가 나왔고, 제가 먼저 주문이 끝났고 제가 먼저 주문이 끝나고 앉아 있었고 동료분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, 음식 나오기를. 근데 음식을 받아오시더니 전화를 해달래요. 전화를 했어. 신호음이 안 가. 이상한 거예요. 처음에는 내가 가방에 두고 잊어버렸나? 해서 전화를 해달라고 했대요.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진동도 안 울리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. 이건 이상하다 해서 일단은 식사를 하고 계시라 그랬어요.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다 먹었었거든요. 뭐 좀 드시고 제가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하면서 제 전화기로 그 동료분한테 전화를 계속 했어요. 계속 했는데 이제 여기서 확신이 든 거예요. 누가 가져갔다. 왜냐면 전화가 신호가 끝까지 갈 때도 있고 끊길 때도 있는 거예요. 그 말은 누가 받았다 끊었다 한다는 거잖아요. 뭔가 이상해. 그리고 그 동료분이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이었는데 애플워치로 그거를 연동은 이미 끊겼어, 옛날에. 그러니까 셀룰러가 없는 애플워치여가지고 아이폰이랑 멀어지니까 그냥 연동이 안 되는 거야. 찾기도 안 되는 거야, 기기 찾기. 그래서 전화해보고 왔는데 받지도 않고 막 끊겼다 말았다 하지. 그 다음에 분실물센터는 이미 다 꼈어. 그때가 12시가 넘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돌아갔어요.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친구 아이폰 찾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.
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본인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소리 내기를 했어요.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소리가 날 거예요 라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. 그 말은 핸드폰을 누군가가 주워서 알림 끄기 혹은 누군가가 주워서 그걸 인터넷 연결을 끊었다는 거거든요. 셀룰러를. 왜냐면 셀룰러를 끄고 다니실 이유가 없으니까, 한 번도 끄신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반드시 울려야 되는데 인터넷에 연결되면 울릴 겁니다 라고 뜬다는 건 누군가 조작을 했다는 뜻이잖아요. 무조건 누가 가져간 거야. 막 기차에 두고 내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누가 가져간 거야.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화장실을 갈 때 여기는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. 1유로를 내야 돼요.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화장실 가서 결제하려고 막 지갑 꺼내고 하는 동안 그 열려있는 틈으로 쏙 빼간 것 같다. 왜냐면 촉이 있잖아요.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주변에 남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뭔가 신경이 쓰였대요. 나왔을 때에도 1명은 그때 계속 있었대요. 뭔가 묘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고 맥도날드를 왔는데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야. 당장 나가서 그 남자들 찾으려고 해봤는데 당연히 없지. 못 찾았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은행 어플이나 이런 걸 혹시나 접근을 해서 돈을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와서 인포센터를 일단 제일 먼저 갔어. 도이체반 인포센터 갔더니 우리가 이 열차를 탔어 하니까 아 그러면 하고 명함을 하나 줘요. 여기에 연락해.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래. 오케이 명함을 받아서 나왔어요. 나오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바로 앞에 그 도이체반 인포센터 바로 앞에 반호프 인포가 있거든요. 거기에 한 번 더 물어봤어. 물어봤더니 여기 연락하면 돼 하고 명함을 2개를 주는 거예요. 근데 그 2개가 아까 도이체반에서 받은 명함이랑 달라. 그러니까 분실물 명함을 3개를 받은 거예요. 벌써 답답하죠. 그리고 화장실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거기 청소부를 또 마침 마주쳐가지고 분실물 나온 거 없었어? 하니까 나온 거는 전부 바노프 인포센터에 갖다 줬어. 해서 바노프 인포센터에서 CCTV에 뭐 잡힌 거 없는지 볼 수 있냐? 그리고 분실물 들어온 것 중에 이런 핸드폰 없냐?를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분실물 들어온 것 중엔 없고 저기 뒤로 돌아가면 경찰이 있는데 경찰서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어. 가봐. 해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. 저는 의외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독일 경찰이 의외로 되게 친절하더라고요.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딱 가자마자 영어 돼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아시안이니까 독일어 돼? 아니고 영어 돼?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지만 좋게 생각하면 배려인 거예요. 너희 딱 봐도 외국인인데 영어 돼? 라고 물어보는 옵션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얘기할까요? 안심이 됐달까요? 되게 고마웠고 저 동료분은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독일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것 때문에 의심이 돼서 왔고 CCTV를 보고 싶고 하고 얘기하니까 기다리래. 그래서 기다리니까 일단은 우리 얼굴을 찍어갔어요. 미드에 보면 범인들 머그샷 찍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흰 벽 앞에 세우고 얼굴 이렇게 찍어봤어요. 미드에 나오는 그 범인들처럼 그렇게 찍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자 경찰관 분을 일부러 붙여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좀 안심하라고 붙여주고 그분이랑 얘기를 이제 시작했어요.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탄 기차였고 언제부터 핸드폰이 안 보였고 언제까지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
뭐 누가 의심되는데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어땠고 그때 우리가 입은 인상착의는 어땠고 뭐 그런 것들 다 주고 그 조사가 거의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.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보고 너가 만약에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청구하면 된다고 보험 청구용 종이도 주고 그렇더라고요.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와중에 그 동료분 국적을 북한으로 적어놨더라고요. 다행히 독일어를 다 할 줄 아는 분이고 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핸드폰은 찾지 못하고 있고요.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. 다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한 2년 쓴 핸드폰이고 그리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. 그리고 경찰분이 도와주셔서 모든 걸 정지를 했거든요. 그래서 2차 피해는 추가 피해는 없을 것 같다. 그런 것들이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. 해외에서 살다 보면 진짜 별별 일 다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목단 마무리하고 있어요. 독일 와서 살면서 재밌는 것도 엄청 많고 힘든 것도 꽤나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새롭고 재밌는 게 더 큰 상태여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. 어떤 사고가 있든 간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혹은 그런 일이 이미 생겨버렸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를 빨리 배워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중이고 맞아. 여기 살다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하는데 뭐 이탈리아가 또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조만간 이탈리아를 가거든요. 그 다음에 기법 중에 점원 슐로우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또 점원 그 독일에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문득 생각해보면 맞다 그러네 하는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. 이번에 주말에도 기차에서 뜨개질하는 할머니 만났거든요. 저도 뜨개질하고 할머니도 뜨개질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할머니는 컨티넨탈 기법을 역시나 쓰시더라고요. 너무 멋있었던 게 근데 할머니한테 컨티넨탈 기법 하네? 하고 물었어요. 하니까 그게 뭐니?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메리칸 기법이 아예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. 좀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그분은 아예 도안도 안 보신대요. 도안은 어디서 봐? 라볼리에서 봐? 왜냐면 그 독일 실제 현지 사람들은 어디서 도안을 보는지 궁금했거든요. 라볼리에도 독일 언어로 된 도안이 있는데 현지 커뮤니티가 따로 있나? 그게 궁금했었는데 도안? 아니 나는 그냥 게이지 내고 알아서 만드는데? 하시길래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도안 없이 한 거거든요. 완전 순수하게 제가 그냥 만든 거여서 장작의 길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아무튼
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. 한국에서도 뜨개질은 계속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자극들이 있달까?